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성공습관 투자자들의 데일리 이슈 체크 성공습관 투데이 시작합니다. 박세암입니다. 네, 신정우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중간선거 이전이라는 부담감에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불확성이 끝나고 강한 상승을 보인다. 이 데이터를 증명하듯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경기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살아나면서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 얘기하셨으니까 NDF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15원 급락해서 시작을 하더니 네. 저희도 드디어 이 가장 우려로 했었던 1,400원대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네, 1,400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는 원화도 조금은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은 악재뿐이었는데 어제는 또 중국 이슈가 중국 런에 이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것이다라면서 시장에서 또 호재로 호재도 호재로 해석하고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썸머타임을 실시해서 뉴욕 증시가 우리 시각으로 6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저희 신중호 앵커이자 또 투자 전략 팀장이신 신중호 애널리스트의 앵커 브리핑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5시 56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4분여 정도 있어야 미국 시장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시장을 분위기를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면 결국은 유럽도 이제는 좀 바닥을 지나는 거 아니냐. 경기의 바닥이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유로화가 지금 0.7%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패러티라는 그런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지만 독일의 산업 생산이 0.6%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 플러스를 보인 건데 사실상 마이너스가 더 유지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깨고 좋아진 것이죠. 더불어서 유럽의 센틱스 투자자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로존에 대한 경기, 6개월에 대한 경기 전망, 향후에 6개월 동안 유로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2,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 지수가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러면서 유럽이 드디어 이제는 조금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유럽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악재가 조금은 소멸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달러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달러화 지수는 11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0.7%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큰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화 강세의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짚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되려 미국의 빅테크 내지는 미국의 시가총액 1, 2등 기업인 테슬라와 애플의 아픔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애플과 테슬라는 사실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 수요자들의 수요가 올라와 줘야 테슬라와 애플의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애플이 이런 뉴스를 이제 흘렸습니다. 흘렸다기보단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폰 14에 대한 이 출하량이 조금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테슬라까지 같이 끌어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지속이 된다는 건 중국의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국 내 수요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는 또 한편으로는 달러화가 너무 강한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해외 기업의 어떤 수출의 모멘텀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상황에서 삐걱대는 상황을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시각입니다. 중국 공급망 문제가 부각되면서 애플도 아이폰 생산량이 5%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테슬라도 비슷한 이슈로 어제 간밤에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네. 중국의 공급망 이슈가 우리처럼 관련 밸류체인이 있는 회사들의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런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요, 어제 지금 현재도 거래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관련된 환율이라든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WY, 즉 이제 MSCI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는 지금 1.5% 가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여오는 모습을 본다면 중국 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근데 원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1390원대로 내려오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뭐 항상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아전인수격으로 좋게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수의 흐름 그리고 환율의 방향은 중국 런이 한국한테는 수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환율 얘기를 계속해서 이건 꼭 짚어보고 싶은데 뭐든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드디어 1,400원이 붕괴가 됐다. 네. 이게 일단은 환율이 올라갈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은 호재로 인식을 해도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붕괴는 예. 지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환율이 이렇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이건 또 길게 봤을 때 악재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언론 타이틀이 1,400원, 1,300원, 1,200원이라는 마디 지수가 이제 깨질 때마다 붕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겠죠. 근데 1,400원이 깨졌다라는 건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1,300원도 사실은 높은 환율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에 원달러 환율의 수준을 보시면 뭐 200원 이상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300원이라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수출 기업한테는 고환율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조금은 다른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 비관론자의 바이콜이라는 얘기를 들어볼 텐데 네. 이 비관론자가 누구냐면 제가 아니라요.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올해의 애널리스트 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약세론을 펼쳤는데 잘 맞춰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윌슨이 뭐라고 했다. 마이클 윌슨이 또 팔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는 시장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변수가 되었었는데 네. 어제 보고서에서 이 마이클 윌슨이 공화당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비관론자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네. 그럼으로써 금리가 지금보다는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되면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뭐 중간선거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공화당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시장은 호재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런 해석이 조금은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시각으로 6시 4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보고 오시죠.